네, 2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강은 우선 1강에서 우리가 배워봤던 선납이연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적금에 대해서도 한번 적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선납이연에서 우리 이 6.15 대표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게 6.15의 장점이었죠. 6.6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건은 한번 12개월 정기 적금 7%로 잡았고요. 요즘 많이 나오죠, 7%. 그리고 12개월 예금 6%가 등장했어요. 뭐 예금은 항상 적금보다는 금리가 살짝 낮죠. 그래서 조건은 현재 1,200만 원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은 저축이 가능한 직장인 사회초년생이에요. 현재 목돈 1,200만 원 가진 걸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직장인이 1,200만 원 목돈을 모아 놓은 걸로 그냥 예금을 6%짜리를 예치하게 되면은 12개월 뒤에 받는 돈이 이자가 60만 9,120 원이에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만약 200만 원을 매달 넣는 적금 2,4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한다면 그러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목돈의 2배에 해당하는 적금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6개월 뒤에 이 사람은 직장인이니까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6개월 뒤에 생긴 목돈으로 1,000만 원짜리 예금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한 적금 이자는 76만 9,860 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이자가 많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6개월 단기 예금에 1,000만 원을 예치해서 그걸 나중에 165의 마지막 만기 하루 전날에 이 예금을 활용해서 넣었다. 그러면은 예금 만기 이자 25만 3,800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 플러스는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파킹 통장에 목돈을 예치하거나 혹은 배당주에 투자했을 경우에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 예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출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대출 활용이 165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이니까 이제 2,4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하고 마지막 5개월치를 1,000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만기 이자 76만 9,860 원에서 대출 이자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제외하면은 그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좌 개설일이 11월 5일일 경우 그날 당장 내가 가진 목돈 1,200만 원, 200만 원씩 6개월치죠. 그래서 넣고 그리고 개설일로부터 플러스 7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 불입 1회차니까 7회차는 6개월 뒤에요. 그래서 그때 11, 1, 2, 3, 4, 5 네, 맞죠. 6개월. 그때 200만 원 납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예금을 활용할 거라면 6개월 동안 모았던 1,000만 원을 또 단기 예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기일 전날에 넣을 수 있고 혹은 대출을 활용한다면 이제 마지막 날 예금 담보 대출을 여태까지 넣었던 저축액 1,400만 원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1,0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대출로 상계 처리할 경우에 원금 1,400만 원으로 2,400만 원짜리 적금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선납위원 1-11도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대출 활용이 아니라 이제 예금 금리가 높을 경우에 적금과 예금을 같이 들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은 없지만 6개월 이내에 큰 목돈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넣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왜냐하면 11개월치를 한꺼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요, 중간에. 그래서 조건은 12개월 정기 적금 7%가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예금 5%가 등장했는데
현재 1,200만 원 똑같이 갖고 있고 더 이상의 수입은 없는 주부예요. 이 주부가 만약에 예금 5% 짜리를 가입하게 되면은 이자는 50만 7,600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난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예금밖에 못 들지 않을까? 나는 정기적으로 돈을 넣는 적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금이 아니라 만약에 선납위원회를 활용해서 1,200만 원짜리 적금을 들 거예요. 그러면 어 1,200만 원에 대한 적금 이자인 38만 4,900 원에다가, 그리고 6 개월짜리 단기 예금을 또 따로 들어서 1,100만 원에 또 예금 이자 5%를 받아서 23만 2,650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38만 원, 23만 원 더한 값에다가 예금 이자 5%를 빼면 약 10만 9천 원가량의 차익이 나옵니다. 차익이 꽤 크죠? 이 돈의 금액이, 내가 가진 목돈의 금액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차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계좌 납입을 11월 5일에 개설을 했다. 그리고 저축은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똑같이 납입하시면 되고요. 남은 돈 1,100만 원을 파킹 통장에 넣거나, 저는 요즘 웰뱅 3.8% 주는 그 파킹 통장을 쓰고 있는데 4%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축은행에 놓는다든지, 혹은 배당락일이 가까웠다면 잠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근데 좀 위험하겠죠. 배당락 때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래, 혹은 6개월짜리 단기 예금을 활용해서 이제 1,100만 원을 넣어 놓습니다. 여기서는 예금을 활용한 예시를 들었으니 예금 만기 이자 23만 원에, 그리고 1,200만 원 적금에 대한 이자 38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11은 말 그대로 본인이 가진 목돈을 이리저리 고무줄처럼 나중에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납위원회 활용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정기 적금을 든다고 해서 매달 꼭 그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목돈이 있을 때 한 번에 예치하고 나중에 좀 늦게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매달 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금 풍차 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건물주로 월세를 받듯이 매달 그 배당주로 배당소득 받듯이 이자로 그렇게 매달 돈을 받는 그런 적금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 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지금 여윳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적금으로, 지금 이미 들어놓은 적금으로 지금 고금리 적금이 쏟아졌을 때 드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서 1-11, 내가 가진 목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상진신여 8%짜리 적금을 들었고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을 들었어요.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서 24개월이랑 36개월이랑 제가 잘못 넣었어요. 원래 숫자가 큰 계열일수록 큰 금액을 넣어도 좀 괜찮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낼 돈이니까 36개월짜리를 100만 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수했어요. 근데 어쨌든 12개월 50만 원, 24개월 100만 원, 36개월 50만 원, 이렇게 적금을 3개 가입했어요. 그러면 정기 적금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나 제가 적금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앞서서 매달 내는 그 정기 적금이 195만 원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절대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금 계획을 짜 놓았냐면, 50만 원짜리 12개월은 그냥 들어놨어요. 그래서 첫날 50만 원 납입했고요. 나머지 11개월 차는 7회차인 6개월 뒤 5월 9일 날 550만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 돈은 제가 6개월짜리 단기 예금을 들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만기가 되면
일주일 뒤에 5월 9일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위원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작은 계획까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내가 이 목돈을 어디다 쓸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24개월짜리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2,400만 원 모아야겠죠? 근데 저는 100만 원 납입해 놨고 13회차 24개월짜리니까 1-11은 12개월짜리였고 24개월짜리는 1-23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24회차의 중간 납입일인 13회차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회차인 내년 11월 8일에 2,300만 원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그 신협 적금 만기되는 게 있어서 파킹 통장에 4개월 뒀다가 납입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36개월, 36개월이 가장 기간이 긴 만큼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인 만큼 금액을 크게 가입하면은 더 좋아요. 요거는 제가 실수한 거고 계좌 개설일 똑같고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1,800만 원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마찬가지로 1-35의 중간 납입일, 18이 중간 납입인 중간 숫자고 19회차예요. 19회차 때 2024년 5월 9일, 1년 반 뒤죠. 그때 1,750만 원 선납과 이연을 함께 내는 거예요. 그 금액은 제 청년희망 적금 만기일이 2024년 6월이어가지고 한 3개월 파킹 통장에 묶어놓은 다음에 아이고 왔어요. 네,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선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금 500만 원, 여기 지금 그 6개월 예금 500만 원, 그리고 적금 3천만 원짜리, 그리고 2,400만 원짜리 들어놨고, 현재 제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납위원회 쓴 돈 200만 원, 총 합쳐서 50, 100, 50 해서 200만 원 해가지고 6,100만 원으로 지금 1억 700만 원어치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금 빼고 이 적금 3천만 원짜리랑 적금 2,400만 원짜리는 지금 아직도 납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지금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 있어요. 한 3천만 원 되려나? 한 3천만 원으로 지금 1억 원어치가 넘는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여유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금을 들 수 있다는 게 선납위원회 매력입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선납위원회에 대해서 모호한 그 개념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활용 계획에 따라 무궁무진하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챕터의 세 번째 적금은요. L포인트 적금인데요. L포인트 적금은 이자가 10%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롯데 상품권을 저렴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적금 이율이 달라지는데요. 자, 요 적금을 추천하는 이유와 가입 방법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L포인트 적금은 지금 부산은행 앱에서 들 수 있고요. 가입할 때 매월 20만 원까지 L포인트를 현금 대신 납입 가능합니다. 이율이 3.75%니까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현금을 납부하시는 거는 완전 추천하지 않고요. 20만 L포인트까지만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뒤에 받는 이자는 20만 원씩 납부했다고 쳤을 때 240만 원이죠. 240만 원에 대한 이자는 36,8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L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그 모바일 롯데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납부한다면 그 차익만큼 이자, 즉 부수입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롯데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이어야만 해요. 지류는 안 돼요. 그래서 지류 모바일 상품권을
97,000원에 두 장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6,000원이 남죠. 그러면 6,000원을 저는 부수입에다가 기록을 해 놔요. 그래서 고게 12개월 쌓이면은 72,000원을 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금에 대한 이자 36,840원에다가 롯데 상품권 구매 차익 72,000원을 더하면은 이자가 108,000원대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무려 일반 과세 10%에 해당하는 이율이에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적금은 지금 같은 고금리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도 매력적이고, 옛날에 그 이자가 고금리가 한 5%였을 때는 더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뭐 요 모바일 롯데 상품권은 어디서 사냐? 보통 매달 1일에서 2일 사이에 롯데온, 티몬, 지마켓 이런 데에서 많이 풀리고요. 저는 1일에 무조건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 1일에 숙제를 끝내려고 적금 숙제라고 해 가지고 그 롯데온에서 3% 할인율로 떴을 때 바로 사서 납부해 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품절이 빠르지도 않고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요거 어떻게 세팅하냐면요. 일단 부산은행 앱이 있어야 되고요. L포인트 앱 있어야 되고요. 롯데 모바일 상품권 앱도 따로 있어야 돼요. 롯데가 좀 안 좋은 게 L포인트 앱에 통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나 더 설치해야 돼요. 롯데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그 앱에 등록한 다음에 L포인트 앱으로 가셔서 L포인트로 전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은행 앱에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L포인트로 적금 납부하기 눌러서 20만 원 한도까지 다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쭉 가입하는 게 어렵지 좀 귀찮지 그 세팅한 다음에는 내가 롯데온에서 사고 등록하고 적금 납부하는 것까지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뭐 예를 들어 연말에 4%를 뿌린다 그러면은 뭐 완전 땡큐고 보통 3%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요러면은 이제 10% 이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롯 롯데 지류상품권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더 높아요. 근데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고 뭐 등기료를 따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류상품권은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방문을 내방을 하셔서 직접 L포인트로 교환해야 해서 집 근처에 내 바로 길 건너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상품권인데도 너무 할인율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때 4%였나 5%를 실수로 잘못 샀는데 그때 롯데 계열의 특정 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요 경우에는 그 L포인트 앱에서 그 L포인트 전환 금액이 0원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L포인트 적금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적금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벤트용 단기 적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납비용을 써서 내가 가진 돈의 2배에 해당하는 적금 레버리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L포인트로 소소하게 한 달에 20만 원 또 넣을 거예요. 또 청년이라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까지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할 일이 많죠.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될 때, 여유로울 때 이벤트용 단기 적금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가 최근에 가입한 것들을 한번 메모장에 적어 봤는데요. 우리은행 적금 하나 있고요. 우리은행 적금이 2개가 하나가 더 있고, 또 부산은행 요거는 제가 11월 10일에 그 15,000원 현금 캐시백 받고 해지했어요, 바로. 어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면 네이버 페이나 페이북, 뭐 페이코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적금을 가입해 가지고 그 네이버 페이나 페이코 포인트를 받거나 은행 앱 자체 이벤트로 적금을 가입
하면은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현금을 준다든지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적금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매달 하길래 한번 언급해 보는 우리종합금융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은행이 아니고요. 저축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신규 고객 대상으로 10만 원 한도의 적금 10%를 들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10%가 높긴 하지만 10만 원이라서 '에이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작년에 이 적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는 요게 그 10%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작년에 정말 적금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들어 놨고 이제 올해 수령을 했는데 그 CMA 이자까지 해서 5만 9천 원 받았습니다. 120만 원에 5만 9천 원이니까 꽤 좋죠. 그래서 그 20일 거래 제한에 걸리지 않으신 상태라면 상관없으시다면 우리종합금융도 소소하게 그 L포인트처럼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요거는 우리은행에서 문자가 온 내용인데요. 뭐 10만 원씩 적금을 들면은 스타벅스를 준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입을 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자동이체를 걸어 놔 가지고 자동이체 금액 30만 원 넣어 놓고 3 개월 동안 한 달에 하나씩 스타벅스를 준다고 하네요. 지금 11월 거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3 개월 뒤에 해지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부산은행에서 L포인트 적금을 들었더니 준 그 적금 예금 가입 쿠폰이에요. 그래서 11월 31 일에 500만 원, 5만 원 이렇게 예금과 적금을 들어 놨고 11월 10 일에 그 이 쿠폰이 그대로 현금 캐시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캐시백 받고 바로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돈은 10월 31 일에 넣어 놓고 11월 10 일에 해지했으니까 열흘 굴려서 15,000원 받은 거죠. 괜찮죠? 근데 이런 이벤트용 적금 가입할 때 주의점이 이제 20일 제한에 걸릴 수 있겠죠. 부산은행도 L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종합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판 같은 거 들고 나서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단기 적금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요거는 네이버 페이 화면이랑 지금 페이북 화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웰컴 저축은행에서 적금을 들면은 페이북 머니 15,000원을 준대요. 페이북 머니는 현금화가 바로 가능해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10,000원보다 5,000원 더 많이 주니까 어 페이북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이렇게 매달 초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부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 페이북, OK캐시백, 페이코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은행에서 보내주는 광고 문자를 잘 읽어보는 것도 매년 스타벅스 쿠폰을 한 5개는 건지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를 돈 주고 먹는 월재원 회원님들은 없으시죠? 그러면 5번째 챕터 이제 예금 적금을 그러면은 이런 고금리 특허는 어디서 알아보냐 그런 거를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 원하는 조건 맞춰서 검색 가능하고 금리 우대 조건이나 비대면 가입인지도 체크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업데이트 속도도 그렇게 느리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치만 저는 마이뱅크 앱을 좀 더 선호하는데 왜냐면 그 검색 조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요 우측에 있는 화면이 제가 가져온 그 마이뱅크 앱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하죠. 월 가입 금액이랑 개월수, 금융기관, 그다음에 세율, 가입 채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비대면. 요거를 하면은 바로 쭈루루 나오는데
굉장히 어플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마이뱅크 앱 들어가셔서 가끔씩 예금 금리 비교하는 것도 좋고요. 또 월재현 카페, 우리 카페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신협 수협 게시판을 잘 들어가고 또 특판이라는 키워드를 알림도 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게시판에서 특판이라는 글자를 쓴 글이 떴을 때 무조건 나한테 알림이 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게시판별로 알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게시판보다는 그냥 정보 교환에 신협 그리고 농협 뭐 이런 이금융권 위주의 게시판을 자주 들어가 보시거나 키워드 알림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되셔서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도 추천드리는데요. 적금 특판을 빨리 올려주는 유튜버는 월재현 TV입니다. 제가 월재현 팬이라는 게 조금 이제 느껴지시죠? 그리고 블로거분들 중에서는 슈앤슈님을 추천합니다. 적금, ELS, 뭐 공모주 이런 거 많이 정보를 알려주시는 블로거님인데요. 저는 이웃 추가해 놓고 자주 블로그 이웃 색을 알림 이런 것도 설정해 놔요. 그리고 오프라인도 의외로 좋은 방법인데요. 집 근처 신협에 이제 신협 계좌가 없으면은 조합을 하나 해 놓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신협 통장이 아예 없으면. 그래서 집 근처 조합원을 한번 해 놓고 직원에게 적금 특판이 있을 때 문자 알림을 해 달라, 문자 서비스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뭐 예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근거리라면 한번 직접 가 가지고 그 가입을 하면서 이제 돈을 예치하면서 "나한테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의외로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옛날에 국민은행 직원분이랑 이렇게 제가 문자로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따로 저를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ELS 상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무분별한 입출금 계좌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20일 제한에 걸려서 네 정작 중요한 특판이 나왔을 때 너무 아쉬울 수 있겠죠. 뭐 그거를 20일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일 감옥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적금을 분배하여 하나씩 선납위원으로 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선납위원을 사용해서 각각 적금이 끝나는 날짜를 다르게 설정하고 또 목돈이 들어가는 날짜도 다르게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진 목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 고금리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네이버, 마이뱅크, 월재현, 유튜브, 블로그까지 오프라인까지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금은 일단 먼저 가입하고 나서 항상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월재현 카페에 친절한 고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이거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선납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또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더라고요. 저도 댓글을 많이 남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금에 대한 내용 2 강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또 답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3강 카드테크에서 뵙겠습니다.